회사 남자랑 카페 가는 게 그렇게 당당해? 어머니, 그건 회의였어요. 회의? 웃으면서 커피 받는 게 회의야? 엄마가 봤다잖아. 당신도 날 못 믿어? 봐라. 적반하장이네. 딱 걸린 것들이 다 그래.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건 증거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결혼 2년 차였다. 준호와 수지는 준호의 모친 영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파트는 넓지 않았다. 거실을 중심으로 각각의 방이 있고 주방이 있는 구조였다. 원래는 더 넓은 집을 얻을 생각이었지만 시어머니가 함께 살겠다고 한 이상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침은 늘 같았다. 출근 준비, 커피 한 잔, 짧은 인사. 그 반복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며느리 수지는 화장실에서 나와 거울 앞에 섰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작은 준비. 립스틱을 입술에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근무 중에도 어느 정도의 단정함은 필요했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였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수지는 거실을 지나며 시어머니에게 인사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6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항상 날카로웠다. 마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 말이다.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어디 그렇게 꾸미고 가? 그 말은 인사가 아니었다. 검열이었다. 수진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는 눈길. 그것은 사랑하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으려는 형사의 눈이었다. 아니에요. 그냥 평소랑 똑같은 걸요. 수지는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다. 립스틱, 색이 왜 저래? 영자가 일어났다.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고 수진에게 다가왔다. 회사 가는데 그게 필요해? 요즘 애들 봐라. 결혼해도 남자 꼬시고 다닌다던데. 그것은 겨냥된 말이었다. 수진의 립스틱을 향한 말이자 동시에 수진의 인격을 향한 말이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뭐, 내가 틀렸어?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 기혼녀들도 눈썹 그리고 립스틱하고 남자들 앞에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고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앞에서. 그 말의 끝이 어디였는지 수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충분히 상처였다. 그냥 평소랑 똑같아요. 수지는 웃어 넘기려 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말을 해도 영자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실수였다. 웃음으로 넘기는 것이 실수였다. 영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수진이 자신의 의심을 부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조심하고 명심해. 영자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돌아갔다. 드라마는 여전히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영자의 집중력은 더 이상 화면에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했고 그 의심의 대상은 자신의 며느리였다. 그날 저녁 수진의 휴대폰에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오늘 늦을 것 같아. 먼저 밥 먹어. 간단한 문자였다. 일상의 연락이었다. 그런데 영자는 그 휴대폰 화면을 봤다. 수진이 답장을 하려고 휴대폰을 손에 들었을 때였다. 지금 누구한테 보내? 영자가 갑자기 물었다. 수진은 깜짝 놀랐다. 이제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 싶었다. 남편이요. 오늘 늦는다고 해서요. 왜 꼭 문자로 해? 전화 못 해? 그것은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경고였다. 문자로 연락한다는 것은 뭔가를 숨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암시였다. 문자가 편해서요.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니까. 전화가 뭐 그렇게 어려워? 아니면 뭔가 숨길 게 있다는 건가?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때부터였다. 모든 행동이 증거가 되기 시작한 것은 늦게 오는 것도 증거였다. 일 때문에 늦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증거.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것도 증거였다. 업무 연락이 많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몰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증거. 화장을 하는 것도 증거였다.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 누군가를 보기 위해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증거. 영자는 이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해석들이 모두 맞다고 확신했다. 며칠 뒤였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의 한 카페에서 수진의 팀장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회의가 길어질 것 같다며 커피를 밀어줬다. 그것은 흔한 일이었다. 팀장과 부하 직원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었다. 회의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마셔요. 팀장은 미소를 지었다. 친절했다. 그런데 그 미소가 문제였다. 왜냐하면 그 장면을 하필이면 그때 시어머니 영자가 봤기 때문이었다. 영자는 오후 요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우연히 회사 근처를 지나가게 됐다. 그 카페 앞을 지나갔을 때였다. 유리창을 통해 안이 보였다. 거리는 멀었다. 정확한 상황을 완벽하게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충분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게 보였다. 중년의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커피를 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는 자신의 며느리였다. 커피를 받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영자는 그 장면을 보고 멈췄다. 충격을 받았다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확신을 받은 것이었다. 자신의 의심이 모두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영자는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분노에 가득 찬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저녁 수진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영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질문을 할 준비가 회사에 남자 많다며? 갑자기 던져진 질문이었다. 전후 맥락 없이 수지는 당황했다. 네, 팀장님 포함해서요. 아까 그 사람 결혼은 했고? 어떤 사람이요? 카페에서 본 그 남자. 수지는 깨달았다. 자신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 그분은 제 팀장님이에요. 결혼하셨고 아이도 있으신. 그런 놈들이 더 위험한 거야. 기혼자들이. 아내는 있으면서 다른 여자한테. 영자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히 전달됐다. 자신이 수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제가 제 팀장님이랑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고. 그럼 왜 카페에서 만나? 일은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야? 회의 때문에. 회의, 또 회의야. 자꾸 일 때문이라고 핑계 대지 마. 그날 이후 집은 집이 아니었다. 집은 신문장이 되었고 수지는 항상 피고인이었다. 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심해졌다. 수진의 가방이 뒤집혀 있었다. 서랍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화장품들이 옮겨져 있었다. 어머니 제 가방 봤어요? 수진이 물었을 때 영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가방이 뭐 대단하다고. 그냥 정리했어. 거짓말이었다. 그것은 정리가 아니라 수색이었다. 뭔가를 찾기 위한 수색. 늦게 오는 날이면 꼭 그 말이 나왔다. 오늘도 그 남자 만나고 온 거지? 아니에요. 오늘은 팀 회식이었어요. 회식. 술 마시고 웃고 떠들었겠지지. 내 아들 불쌍하게. 수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기로 했다. 어떤 말을 해도 영자는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또 다른 실수였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침묵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뭐야, 말을 안 해?
할 말 없는 거지?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한 번 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봤어. 그 남자가 너한테 접근하는 거 나는 눈으로 봤다니까. 수지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음도 증거가 될 것 같았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의 울음이라고. 밤이 되었다. 아들 준호가 나타났다. 어머니, 이건 좀, 준호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영자는 기선제압했다. 넌 아무것도 모르지. 낮에 회사에 안 있잖아. 내가 다 봤어. 그 말에 준호도 입을 다물었다. 영자는 결국 아들에게 말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영자는 결단을 내렸다. 아들도 알아야 한다고.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였다. 영자는 준호를 거실로 불렀다. 수지는 자신의 방에 있었다. 문을 닫고 너 내 아내 회사 남자랑 수상해. 영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봤어. 직접 준호는 어안이 벙벙했다. 뭘 봤다는 건데요? 며느리가 회사 남자하고 카페에서 만나고 있더라. 커피도 받고. 그리고 전에는 자기네 팀장이 며느리 옆에 붙어서 서류 설명하고 있었어. 회사에서 그런 거 있냐고. 그건 일상적으로. 일상적이라고? 내 눈이 살아있다니까. 그 남자는 기혼자고 자식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놈들이 제일 위험해. 내 아내는 그걸 모르나? 준호는 침묵했다. 아니, 정확히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매우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확신은 가장 위험한 무기다. 의심은 가장 빠르게 전염된다. 그 밤 준호의 마음에 검은 생각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수진의 얼굴은 낯설게 보였다. 그동안 몇 번을 함께 자면서도 오늘따라 더 낯설게 느껴졌다. 수지는 자고 있었다. 평온한 얼굴로.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 평온함이 거짓처럼 보였다. 죄책감이 없는 표정처럼.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수진에게 물었다. 조용한 목소리로. 당신 최근에 팀장님이랑 자주 만나? 수지는 놀랐다. 아침 인사도 없이 불쑥 던져진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정도에 따라 업무상 만나. 왜? 어제 오후에도 만났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영자가 자신을 본 것 같다는 것을. 어머니가 말씀했어? 대답부터 해.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평온함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점유한 것은 의심이었다. 회의 때문에 잠깐 만났어. 팀장님이 커피를 주셨고. 왜? 외란이 직원이니까. 남자가 여자 직원한테 갑자기 커피를 주냐고. 그건 친절인데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운 건 아니잖아. 수진의 목소리에 작은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준호를 더욱 자극했다. 아, 친절이야. 그럼 어제는? 어제 회사원들이랑 뭐 했어? 회식을 했다고 했잖아. 그 회식 때 그 팀장도 있었어? 수진은 침묵했다. 대답해. 있었어. 하지만 그건 팀 전체 회식이었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없이 딱 너랑 그 남자만 있는 시간도 있었겠네.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거 신문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제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 섞여 있었다. 너한테 물어보는 게 신문이야. 그럼 넌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가? 숨기는 게 뭐가 있어? 나는 그냥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럼 왜 어제 늦게까지 안 들어왔어? 회식이 길었으니까. 준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 거짓말이 아니야. 수진도 일어섰다.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내가 너를 믿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내 어머니가 직접 봤다고 했어. 그 남자가 너한테 접근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뭐? 나한테 의심을 드러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제발 믿어줘. 그 말이 전부였다. 절망적인 호소. 믿어달라고? 어머니가 본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어머니가 거짓말하셨다고? 어머니가 날 속였다고? 준호의 얼굴은 이미 결정이 난 사람의 얼굴이었다. 아내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얼굴이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싶어. 진심으로. 하지만 엄마가 본 거잖아. 그건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야. 수진이 목에 힘을 주어 외쳤다. 그 팀장님은 기혼자고 자식도 있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냥 회사 선후배일 뿐이야. 그래서 그럼 더 위험한 거야. 기혼자도 외도하는데 당신이 나를 못 믿는 건가? 수진의 눈물이 흘렀다.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상처였다. 자신의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 같은 상처. 내가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이. 상황? 무슨 상황? 당신이 나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맞아. 당신은 날 못 믿고 있어. 수진은 침실을 나갔다. 문을 닫으며 그 힘이 전부였다. 그 밤 준호는 혼자 거실의 소파에 누웠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아내를 믿고 싶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어머니가 본 것이 자꾸자꾸 떠올랐다. 남편은 말없이 있었지만 그의 침묵이 가장 큰 상처였다. 다음 날 저녁에 퇴근할 때 준호는 수진의 회사 근처를 지나갔다. 우연이었다. 정말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는 자신도 모를 정도로 그곳에서 그는 수진을 봤다. 팀장과 함께 나오는 수진을. 다만 그들은 그냥 함께 나오는 것이었다. 회사 업무를 마친 후 나오는 직원들처럼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게. 그런데 왜 준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는가? 왜 그 장면이 자신의 어머니가 본 것과 같아 보였는가? 준호는 드러나지 않게 뒤를 따랐다. 수진과 팀장이 가는 길을 따라갔다. 그들은 카페로 들어갔다. 그 카페. 준호는 밖에서 지켜봤다. 유리창을 통해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수진과 팀장은 테이블에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다. 직업적인 거리. 그리고 그들은 말을 나눴다. 웃기도 했다. 준호는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혹시 자신의 어머니가 맞는 건가? 혹시 자신의 아내가? 그 생각이 준호를 지배했다. 저녁 준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영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아들의 표정을 읽기 위해. 어머니, 저 왔어요. 곧이어 들어온 수진이 인사했다. 평온한 얼굴으로. 하지만 그 평온함이 거짓인 것처럼 보였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뭐 해? 밥 먹지. 밥 먹어야지. 준호는 수진을 보지 않고 영자에게만 말했다. 수진은 알아챘다. 무언가 더 나빠졌다는 것을. 당신, 무슨 일 있어? 밥을 먹고 있을 때 수진이 물었다.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놨다. 너 오늘 회사 팀장이랑 또 만났지? 수진의 손이 떨렸다. 응, 업무상. 업무? 또 업무야? 영자가 끼어들었다. 보이지?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니까? 어머니, 제발.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직접 봤어. 너희가 카페에 가는 거.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웃고 있는 거. 그건 업무 관련해서. 업무. 정말 업무겠지. 자기 팀장이 기혼자라는 것도 알면서 그래도 계속 만나고 직업적인 거리감도 유지하지 않고. 당신 나를 미행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를 믿지 않는 거구나. 내 말을 듣지 않고서도. 너는 거짓말을 했어. 어제도, 오늘도. 뭔 거짓말? 나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팀장님을 만나고 그리고 왔어. 그게 다야. 그럼 이건 뭐야? 준호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수진과 팀장이 함께 나오는 사진이었다. 이건 우리가 회의를 마친 후. 회의 정말? 그럼 왜 팀장이 너한테 손을 대고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건 내 착각이 아니야. 엄마도 봤어. 아니, 그건 그냥 키가 차이가 나서. 수진이 설명하려 했지만 준호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나가. 뭐? 나가라고 했잖아. 준호가 소리쳤다. 그렇게 소리친 것은 처음이었다. 여보, 제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나를 의심하고, 나를 미행하고, 나를 믿어달라고 했잖아. 하지만 너는 거짓말을 했어. 계속해서. 거짓말이 뭐야. 나는 정말로 업무상.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어. 준호가 테이블을 친다. 숟가락이 떨어진다. 영자는 조용히 자신의 밥을 먹고 있었다. 이 상황이 자신이 바라던 것이라는 듯이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절망의 눈물이었다. 당신이 나를 못 믿는 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건 내 할 말이야. 너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속은 거야. 아니야. 나는 당신한테 거짓말한 적 없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다 말했어. 근데 왜 자꾸 그 팀장이 나와? 왜 자꾸 그 남자와만 함께 있어? 그건 회사 구조 때문이야. 그 팀장님이 내 상사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아. 그럼 이 사진은? 사진은 단지 수진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분노, 슬픔, 절망, 모든 것이 섞여 있었다.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하나?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의심한다면 나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건가? 지금 당신이 그 말을 해. 준호가 웃음을 흘렸다. 그것은 비웃음이었다. 나는 너를 믿으려고 했어. 정말로. 하지만 다 거짓이었어. 넌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 아니야. 수진이 외쳤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제발 나를 믿어줘. 제발.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절대로. 하지만 준호의 눈은 이미 닫혀 있었다. 아내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다. 영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너도 맨날 이 여자 말만 듣지 말고 남자가 그 정도는 봐야지. 그 말이 준호를 더욱 자극했다. 어머니, 충분해요. 수진이 일어났다.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수진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며 그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다. 준호와 영자는 거실에 남겨졌다.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 침묵은 무거웠다. 다음 날 수진은 회사에 가지 않았다. 병가를 냈다. 명분은 감기. 하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충격이었다. 준호는 그날 회사를 마치고 직접 수진의 팀장 사무실을 찾아갔다. 팀장은 깜짝 놀랐다. 수진님 남편이신가요? 네.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준호는 팀장과 수진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수진이와 저 그냥 평범한 선후배 관계인데요.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만나긴 하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없고, 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아, 제 어머니가 당신이 수진이와 함께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군요. 팀장이 웃음을 흘렸다. 저는 수진이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만남이 업무 관련이에요. 그리고 저는 기혼자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할 생각도 없고요. 팀장님은 정말 수진이에 대해 수진이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에요. 실력도 좋고 회사에서 많이 인정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남편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항상 남편 얘기를 하거든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저녁 준호는 회사에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와 이야기해 줄래?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울음소리만 들렸다. 저녁 집에 들어온 준호는 먼저 수진을 찾았다. 수진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준호가 문 앞에서 중얼거렸다. 나 너무 무서웠어.
수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집에서 숨 쉬는 것도. 준호는 문을 열었다. 수진은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무릎을 꿇고 수진에게 다가갔다.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약했어. 엄마 말만 듣고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였어. 수진이 말했다. 그 말은 질책이 아니라 상처의 인정이었다. 나는 내 아내를 믿지 못했어.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야. 준호가 눈물을 흘렸다. 둘은 선택해야 했다. 이 결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끝낼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했다. 시어머니와 어떻게 할 것인가. 준호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거실에서 수지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준호가 말을 시작했다. 내가 직접 팀장에게 물어봤어요. 영자가 준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수진이와 팀장님은 정말로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 내가 눈으로 본 걸.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당신이 본 것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신 거예요. 뭐, 내가 뭔가를 잘못 봤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 수진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영자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틀렸다는 거야? 네, 어머니가 틀렸어요. 그럼 네가 며느리 편만 드는 건가? 아들인 네가. 어머니, 이건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옳고 그른 문제예요. 그럼 나는 너를 지키려고 그런 거 아냐? 준호는 깊게 숨을 쉬었다. 네,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내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수진이는 내 아내예요. 나는 내 아내를 지켜야 해요. 어머니가 아니라. 뭐, 그럼 내가 이 집에서. 어머니, 이건 어려운 말씀인데 나는 이 악순환을 끝내고 싶어요. 어머니가 아내를 믿지 않고, 나도 아내를 믿지 않고, 이런 식으로는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나를 내쫓겠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뭐야? 확실히 해! 영자가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분노와 상처. 준호도 일어섰다. 어머니, 저도 가족이고 싶었어요.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족으로. 하지만 어머니가 아내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선택해야 해요. 그 여자가 널 망친 거야. 아니에요. 영자의 입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과는 없었다. 반성도 없었다. 그 여자가 널 망친 거야? 그것이 영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그날 이후 준호와 수지는 집을 나갔다. 그리고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는 차단했다. 친구들이 물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 따로 살고 있어.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이었다. 수진과 준호는 새로운 집을 찾기로 결정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다를 거야. 우리가 우리 가족부터 지킬 거야.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신뢰를 되찾는 것, 그리고 그 신뢰 안에서 자신들의 가정을 지켜내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이 상처가 될 때가 있다. 의심하는 가족,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감시하는 가족,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 준호와 수진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지 3개월. 어느 날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 누구야? 수진이 물었다. 준호가 받았다.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목소리가 떨렸다. 오래된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 준호의 손이 떨렸다. 엄마, 나 미안해. 그동안. 하지만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그저 울음소리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를 바라봤다.
수지는 그의 표정을 읽으며 조용히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다. 엄마,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의 나머지는 완성되지 않았다. 용서하기도 거절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몇 분 후 끝났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어머니가? 수진이 물었다. 응. 연락이 오셨어. 뭐라고 하셨어? 미안하다고. 수진의 얼굴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용서인지 그것은 단순하지 않은 감정이었다. 가족 관계가 그렇듯이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물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시간을 좀 가져보자. 아직은. 응. 수진도 알았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또한 알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새로운 시작. 상처를 안고도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시작.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의심은 사랑이 아니다. 감시는 보호가 아니다. 가족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신뢰이다. 그리고 그 신뢰가 깨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노력할 수 있다. 오해를 풀 수 있다. 거짓을 폭로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일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관계는 신뢰라는 토대 위에 만들어진다. 한번 그 토대가 흔들리면 아무리 그 위에 화려한 것들을 쌓아도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대방을 의심하는 대신 대화하고 이해하고 믿기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